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치TV의 티노. 라마타 유튜브의 라마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달에 2번 보니까 좋네요, 라마님.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예, 더 자주 봐야죠. 그만큼 게임이 또 게임들이 많아요. 또 많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한 번씩 또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또. 빠르게 거두절미하고 자, 점점 소개랑 잡담이 짧아지고 있어. 그럼요. 어차피 잡담해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자, 첫 번째 게임 두둥. 양태들이 폴짝폴짝입니다. 양떼들이 폴짝폴짝. 이거 찾아봤는데 영어 제목이 쉽합이더라고요. 양떼 쉽합? 양폴짝이에요. 양폴짝. 쉬폴. 네, 폴짝할 때 귀엽다. 네. 두 번 연속하면 쉬폴이잖아. 그러네요. 쉬폴. 예, 이 게임 지금 40% 16,800원이고요. 네. 요즘 지금 아스모디 자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게임들을 4개인가 동시에 출시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연달아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네, 양떼들이 폴짝폴짝이라는 게임은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쉬운 난이도의 뭐 협력 게임이요. 협력 게임이라는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경쟁 게임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떼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양들을 잡아먹으려면 나쁜 늑대가 있습니다. 나쁜 늑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늑대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꼬린을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양의 색깔의 말을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한 칸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기물이 있으면은 걔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연속해서 이렇게 점프 할 수 있죠. 비슷한 메커니즘을 이제 동일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나온 리플렉토라는 게임에서도 동일 메커니즘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물이 있으면 이렇게 건너뛰면서 연속해서 점프를 뛸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기물을 잘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임인데, 중간에 만약에 늑대를 굴리게 되면 이제 늑대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양이 있으면 잡았다! 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양이 최대한 안 잡히고 이제 끝내 양 우리로 돌아간 양이 더 많으면 다 같이 승리하는 그런 협력 게임인데, 이제 추가적인 요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요소인지 정확히 확인 안 됐는데, 뭐 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점프 뛰고 이런 거에 좀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 좀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위에 보시면은 박스 커버가 맵이더라고요. 이게 요거 좀 약간 애들 약간 우왕하지 않을까.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임들이 몇 개 있는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생산비를 절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간, 부피 차지 같은 거는 좀 확실히 덜하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런 것도 이렇게 여시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 플레이트의 엘보드가 약간 엘보드. 요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판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쪽이 위험 라인, 이제 늑대들이 늑대 돌아다니면서 여기 늑대 라인을 피해가지고 들어가는, 약간 그 우리 어릴 때 했던 뭐 오징어 그런 게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걸리게 딱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엄청 옛날 추상 게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기물 있으면 이렇게 연속해서 건너뛰고 그런 추상 전략 게임이 뭐가 있다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체커가 그랬네요. 아무튼 체커가. 거기서 온 이제 추상 전략의 좀 변형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훨씬 좋아할 수 있는 컴포랑 구성으로 돼 있고, 늑대가 저렇다 이러면은 막 애들 자지러지죠. 5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동용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또 손맛도 있고 색감도 되게 잘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양떼들이 폴짝폴짝, 요 게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빠졌는데, 게임 4종. 이 게임 말고도 4종이 동시에 출시가 됐으니까 진짜 어린이날 전에 잘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달. 이상 양떼들이 폴짝폴짝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트리꼬했다. 투리케타입니다. 투리케타. 가격 먼저 보면은 24,800원. 아까 양떼들보다는 살짝 가격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우선 뭔가 손맛이 넘치는 콤포가 아주 딸깍거리는 콤포들이 맞아. 종이가 아니라 토큰이 있기 때문에 요게 벌써 이제 사람들을 좀 목을 끄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셋 콜렉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같은 세 개의 것을 트리케타, 뭐 세 개의 트라이 할 때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똑같은 타일 세 개가 모이면은 이제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고, 그 세 개를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모자라면 그냥 개당 1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점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딱 세 개만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제 각 피스가 이제 10개가 있는데 랜덤하게 매 라운드마다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뒤집혀 있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자기 턴이 되면 하나를 이렇게 딱 까가지고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드래프팅 할 수 있는 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타일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 줄에 있는 거를 나 타일 안 뽑고 이거 다 가져갈게, 약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일종의 칼라레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이제 모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점수를 내는 건데, 좀 특이한 게
게 이제 중간에 타일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이제 비공개로 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여기서. 때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 콜렉션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몰래 약간 나만의 비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남이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똥을 뿌리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가져가면 너무 꿀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약간 똥을 얹어가지고 너 이거 가져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못 가져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맞죠. 옛날 이제 줄 만들어 놓고 하는 드래프팅 게임의 약간 좀 변형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손맛 끝내주는 컴포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점수 규칙도 굉장히 깔끔하고 우선 이게 그래픽이 구성이랑 손맛이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라마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거 룰 보자마자 딱 처음 떠올랐던 게 컬러레또였거든요. 아, 그쵸. 딱 컬러레또를 블럭형으로 나왔구나 싶은데 진짜 그 맛이 재밌죠. 아, 이것까지 드시든가 먹을 거면 이거 더 드시든가 하면서 뭔가 똥 뿌리는 맛이 정말 재밌었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보다가 이게 점수가 10점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블럭의 개수가 조금 비대칭으로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 똑같아요. 10개씩 들어있어요. 10개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0이 정말 너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 요것도 이제 극단적일 것 같아요. 막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게 3인 뿌리면 10개니까 원래 333 하고 한 명만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래도 또 그렇게 이걸 했을 노리는 사람이 많겠죠. 그쵸, 그쵸. 1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들 10점 줄 바야 내가 마이너스 더 먹고 말지.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상황이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또 인기 없는 이런 오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2개, 맞아요. 뭐 6개 해가지고 2블럭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슬쩍 할 수도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또 담아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트리케타 우선 가격이 아까 보셨듯이 저런 구성물인데 24,800원이면 진짜 싼 구성이긴 해요. 배짱 있는 플레이와 심리전을 승부하는 셋 컬렉션 게임입니다. 트리케타. 그리고 스테판도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분 작가 신작. 스테판도라 게임이군요. 네, 스테판도라 게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갑자기 컬러레토를 스테판도라가 했었나 살짝 했다가 아닌데, 게임 잘 만드시죠, 네. 스토라님. 그래서 오랜만이네요. 반갑네요. 맞아요. 저도 그 포세일 이후로 포세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또 좋아할 만한 느낌의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돌아. 예, 트리케타였습니다. 요거 네. 아스모디 코리아 엔스토어에서 지금 절찬히 판매 중에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둥 네. 빠밤 프로젝트 L입니다. 요 게임 정말 참 갑작스럽게 소개를 해가지고 파주슈필에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나오죠, 이거 진짜. 다들 또 특히나 킥스타터를 한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주목을 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L 한번 보면은 퍼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아기자기한 테트리스. 그리고 스플렌더랑 약간 테트리스 섞어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벌써 더 있는데 맞아요. 네, 요 게임은 요번에 이제 파주시필에서 크리에이터 데이 때 맞아요. 좀 공개가 돼가지고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게임인데, 이제 그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받아왔어요. 사정 해가지고 협찬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사정하면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여러 판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인데,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그냥 테트리스만 맞추는 뭐 게임이 아니고요. 테트리스를 맞추면서 이제 얻어지는 보상으로 점점 엔진 빌딩, 내가 점점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딱 2피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2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퍼즐을 달성을 하면서 점점 새로운 피스들을 나의 공급처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퍼즐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자기 턴에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딱 3가지 액션 하실 수 있는데, 새로운 퍼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재활용이라는 이제 남 꿀 빨게 해주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갈아엎기라고 하죠, 저희는. 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새로운 피스 1개짜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피스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업그레이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놓기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마스터라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퍼즐에 1개씩 각각 1개씩 놓는 그런 특수 액션이 있어요. 요건 턴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요 마스터와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퍼즐의 개수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개수의 퍼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스 블록의 개수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탁탁탁 해서 콤보를 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 뭐 저희는 계약 달성 같은 느낌이죠. 다른 맞죠. 유로 게임이라면은 이제 그런 걸 딱딱딱 해냈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짜릿해요.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칸수가 있거든요. 퍼즐마다 칸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6칸이면은 이제 4피스짜리가 이제 4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4, 46이니까.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내가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놓을 거면 정확히 몇 칸의 피스가 나에게 필요한 거 막 이런 걸 계산하면서 넘치지 않게 이걸 관리하면서 막 하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게임이고, 4인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원일 때 좀 더 수월하기는 해요. 좀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4인을 한다고 해서 게임이 좀 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약간 끝나셨어요? 라는 대사를 좀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좀 약간 기다리게 돼가지고. 언제 하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정도고 네. 뭐 게임의 재미와는 네. 뭐 전혀 상관없이 여러 사람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또 일일이 맞아요. 게임 변형 규칙도 있는데 잘 만든 편이긴 한데 조금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깔끔함에 비해서는 조금 잔룰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세팅이나 이런 것들 좀 있기는 해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던 예. 변형 규칙도 있으니까 그럼요. 되게 남녀노소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트리스 피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면 이거. 일단 네, 안무 안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확장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을까. 확장 나와야지 않을까.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 가지고요. 흰색과 검은색 난이도가 두 개 좀 나눠서 요게 이제 약간 난이도 쉬운 거, 요게 어려운 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좀 적고요. 어려운 거는 점수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끔 이제 점수 없이 퍼즐만 주는 그런 퍼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내가 높은 거를 갈갈이 하는 거.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네. 딱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퍼즐도 퍼즐인데 왜 초반에는 자원 모았다가 마지막에 점수를 확 바꿔먹는 그런 식의 유럽 게임들 많잖아요. 자원 시간을 하면서. 이 게임이 딱 그 느낌이에요. 퍼즐보다는 그런 엔진 빌딩 유럽 게임의 맛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근데 이게 진짜 퍼즐 감각이 없으면 또 안 되긴 해요.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센스 있게. 근데 이게 센스 있는 자원 치환. 그나마 이 한 개짜리 타일 때문에 어떻게든 되기는 하지만 비효율적이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런 공간 감각 능력, 뭔가 여기에 이거면 되겠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좀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아요. 33,600원이면 이게 블록인데 한 4만 원은 넘을 줄 알았거든요. 예상 잡았을 때. 근데 33,600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드 자체가 듀얼 레이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컴포 진짜 네. 좋아요. 카드가 이게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안 흔들리게끔 듀얼 레이어로 돼 있어서 프로젝트 L이고요. 요거 주문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배송이랑 가능하니까요. 이상 프로젝트 L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두둥.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 데이 때문에 1월 달에 한번 즐겨서 네. 이 느낌? 이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완전판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퀄리티가 진짜 더 좋아졌더라고요.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기대감에 맞게 나온 거 맞아요.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슈필에서 행사를 저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커피 나눠주는 게임을 딱 거죠, 즐기고 이거죠. 그걸 가지고 커피차에 가서 커피를 딱 받아가지고 하는 뭔가 그 체험을 딱 일체화했다는 게 알바 선생님 박탈해야 되는데 빨리 주세요. 그렇죠. 커피러쉬는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붕어빵 타이쿤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요. 여러 플레이어들이 카페에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음료를 제공할 때 주문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을 각자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컵에다가 이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주문 카드에 맞게끔 재료를 완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이 재료 토큰을 얻는 방식은 이 16칸 4 곱하기 4 이 재료판 내에서 자신의 미풀을 옮겨 다니면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3칸까지만 옮길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칸에는 서로 같은 말이 있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약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재료판에 보시면 이렇게 띠가 둘러진 게 있어요. 지금 4개가. 이게 굉장히 또 재미난 포인트예요. 까라멜, 물, 초콜릿, 찻잎이 있는데 네. 이건 약간 스페셜 재료 같은 거라고 해서 이 16칸 중에 한 개만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또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들을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맛이 있고요. 이제 주문을 완성하면 이게 완성한 거당 1점이 되는데 이 게임의 이제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 이제 끄는 내가 주문을 완성하면은 상대편 가게에 손님이 몰린다. 뭔가 이 느낌. 그렇죠. 예, 또 매기는 거죠. 그래서 테트리스나 옛날에 뭐 뿌요뿌요 같은 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연쇄 막 하면은 상대편이 밑에 방해물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 카드를 완성을 할수록 한 장이면 두 장이면 세 장이나 뭐 이렇게 완성을 하면은 그 장수만큼 내 왼쪽 사람과 내 왼쪽의 왼쪽 사람까지 이렇게 주문 카드들이 새로 손님 받아요! 그래서 날아간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1, 2, 3, 4 각자 개인 해서 그러니까 내 턴 안에 어떻게 주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내 턴 동안 달성하지 못하면 이 카드가 이제 손님이 에이씨 싫어요를 누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긴 너무 늦어 하면서 그래서 요렇게 된 카드는 이제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미션을 완성한 건 플러스 1점을 먹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자원을 다 얻는 것들에 관한 약간 이득을 주는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건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풀 있는 칸에 들어가면 그 칸의 재료를 2배 준다거나 원래는 이게 이동할 때 그리고 가로 세로 상하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는데 요걸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대각선으로 또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양 끝에 모서리 쪽으로 가면은 그쪽 재료 2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페셜 재료들 그거를 2배로 받는다든지 이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난자의 땅을 사듯이 승점 카드 3점을 내면은 하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거는 인스타라든지
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아 SNS에서. 너무 그쵸. 예쁘게 SNS용 게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스플렌더 정도의 그런 웨이트를 생각하면서 딱 잘 만드신 것 같고 3인 풀 때와 2인 풀 때 또 맛이 다른 점도 재밌고. 인스타 원툴, 그러니까 예쁜 거 원툴? 그렇지. 이라고 했었어도 괜찮을 정도로 예뻐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게 예쁘게 나오고 정말 컴포가 예쁘고 그냥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 아기자기해가지고 여기 이제 홍보 문구 중에 나만의 미니어처 막 카페 뭐 이런 홍보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 조그마한 앙증맞은 잔이랑 이런 재료들 가지고 이게 깨작깨작 놀고 있다 보면은 진짜 어린이 카페 무슨 뭐 장난감 키트 이런 걸 가지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나왔고 소꿉놀이 진짜 같아. 이렇게 사진 딱 찍었을 때 인스타 감성 나오고 그냥 그것만 해도 뽕 뽑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있는 컴포여가지고 맞아요. 일단 거기서 일단 만족했고 이제 그거에 부끄럽지 않은 게임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진짜 되게 만족하는 게임. 전형적으로 하는 건 쉬운데 게임을 이제 잘하기가 어려운 이제 주문이 꼬였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 말을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약간 그 망칼라 감성이 살짝 그렇죠. 있거든요. 이 그 말고. 도는 게 약간 네. 망칼라의 변형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망칼라 같은 그런 류의 퍼즐, 뭔가 기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어디를 찍고 가느냐. 그렇지. 약간 요런 거를 고민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 중에 또 주문 카드 중에 일반 주문이 있고 조금 어려운 주문, 스페셜티 주문 카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 점수는 물론 똑같이 완성해도 1점을 주지만 완성이 되면은 러시 토큰이라고 해서 이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세 턴 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리액션 같은 느낌이죠. 그걸 주기 때문에 요거를 좀 획득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잘 사용하는 게 또 그 후반에는 핵심 요소가 돼서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예쁜 거 좋아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가벼운 패밀리 게임인데 고민거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제 커피러쉬는 28,600원. 가격도 진짜 잘 나왔어요. 가격이 이제 국내 생산이니까 뭐 로열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줄었을 테니까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국내 작가님, 한인 작가님께서 작품 만드신 작품인데 네. 커피러쉬 지금 다이브 다이스에서 아직까지 이제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따라. 두둥 뭐죠? 세트업입니다. 세트업. 세트업. SNS상을 보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커피러쉬, 한쪽에서는 세트업. 약간 양대산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게임이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것도 참 예쁘죠. 네, 예쁘기도 하고 게임이 너무 좋다.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손맛 있는 플라스틱 컴포넌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트업 게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개인전과 팀전이 가능한 게임인데요. 팀전일 경우는 2대1로 개인전은 이제 뭐 혼자서 점수를 먹으면 되는 게임인데 이제 팀이든 개인전은 관계없이 이제 점수를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게임이 종료가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패를 내면서 여기 나오는 이제 공용 패, 개인 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패를 이 가운데에 기물을 깔면서 세트를 만들어서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라는 건 뭐냐? 이제 같은 색깔에 이어지는 숫자가 이어지는 스트레이트죠. 숫자가 연속인 그렇죠. 타일 아니면은 숫자가 같은 대신 색깔이 다른 타일 999인데 색깔이 다 다른 뭐 이런 두 가지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세 개일 필요도 없고 딱 두 개만 있어도 세트로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깔아서 세트를 만들면 그만큼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나가지고 세 개가 세트가 완성이 되면 3점 땡.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너무 간단한 게임이요. 근데 이거를 세트를 중복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3, 4, 5로 내가 노란색 세트를 만들었는데 왼쪽을 보면 3과 3이 이제 같은 숫자 세트가 또 완성이 되고 5와 5가 또 같은 세트 연결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모든 세트를 점수를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숫자를 잘 배치해가지고 한두 개의 기물을 놨을 때 여러 개 콤보가 대각선까지 계산을 했을 때 파바방 터지는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나만의 패만 있으면 되게 지루하겠죠. 어떻게 보면 계속 패 내고 또 받아오고 내고 받아오고 약간 루비큐브에서 패 안 붙을 그렇죠.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게임 되게 재미나게 공용패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내가 세트를 만들 때 같이 따서 쓸 수 있는 공용패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거를 이 공용패까지 잘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되게 패 상황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되게 묘수? 약간 이러면서 묘수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서 되게 만족도가 있고 또 연결만 잘만 하면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또 이제 2대2 팀전을 할 경우는 이제 상대방 거에 점수를 안 주고 우리 편 아군에게 뭔가 추가 보너스를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전략을 접근할 수 있는데 관계자분들도 아 이건 팀전이 더 재밌어요라고 속닥속닥 해주셨다는 맞아요. 비화가 맞아요. 있어요. 진짜로 팀전 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거 팀전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4명 모이면 막 티추 했던 정도급으로 4인이면 이거 세트다 하면서 하는데 루미큐브 베이스의 느낌도 약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영리하게 세련되게 쉽게 잘 바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이제 루미큐브에서 뭐 얘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맞아요. 해가지고 뭐 한다 뭐 약간 그런 요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잘 녹아 있기 때문에 루미큐브를 잘 하시던 분들이면 되게 쉽게 적응하실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루미큐브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아까 라마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패가 안 붙으면 이게 계속 먹기만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그런 루즈함을 다 덜어버리고 뭐 손패를 다 턴다가 아니라 이걸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점수를 결국 조금이라도 먹으면 된다. 이걸로 바꾼 게 진짜 좋은 한 수였다고 봐요. 이게 이제 중앙에 공용이 있지만 이제 각자 내 앞에 두 칸은 나만 쓸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쓰고 내가 만약 이 칸을 쓰면서 상대편까지 이용해서 세트가 된 경우는 상대편에게 또 점수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가지고 영리하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략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나의 개인판 나만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그렇죠. 거냐가 나중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질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대2 게임 좋아하셨고 루미큐브 진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 두둥 이렇게 격주로 하면서 확장까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출시된 돌파리 약장수 연금술사 확장까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파리 약장수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나왔던 허브 마녀까지 너무 확장성이 좋았는데 한 번 더 연금술사라는 확장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딱 확장 세트인데 자신의 게임판에 이 위에를 딱 붙여요. 증류장치로 진액을 추출하세요. 증류장치에 토큰이 하나가 더 생겨서 그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계산하는 게 생겼어요. 돌파리 약장수를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본판을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기의 개인 솥단지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0부터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내 이 백에서 재료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럼 재료들을 꺼냈을 때 이 숫자만큼 1이 나오면 한 칸에다가 2가 나오면 이 두 칸 떨어진 곳에다가 3이 나오면 뭐 3칸 떨어진 곳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점점 멀리 갈수록 이 효과가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재료들 말고 꽝꽝 열매죠. 꽝꽝 토큰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흰색 토큰이 합계가 8 이상이 되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 제발 나오지마 하면서 기도 메타로 막 뽑는 건데 터지기 전까지 내가 스톱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머무른 그 칸 다음 칸에 보면 이렇게 금액 그 숫자만큼의 돈과 책 표시로 써 있는 게 점수거든요. 그래서 점수와 돈을 동시에 얻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터졌다 그러면 돈이건 점수건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그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총 이렇게 9라운드 동안 진행을 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약재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약재가 똑같은 약재더라도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약재와 어떤 세팅으로 이게 처음에 깔리느냐에 따라서 나 이번엔 이 테크로 가봐야지 하는 백빌딩 사서 내 백을 꾸려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기본판 자체로도 2018 독일의 슈필데시엘 그거 받았던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최고의 가족 게임상을 받았던 18년에 정말 핫했던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19년 확장이었고 요게 연금술사가 아마 2020년 확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맞네 20년 확장이었는데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솥에 도는 그 수치 외에 이제 종류 내가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나왔냐에 따라서 요게 가고요. 혹은 이제 그 숫자가 꽝꽝나무가 숫자 7을 정말 안전하게 딱 깔끔하게 맞췄다 하면 한 칸을 더 갑니다. 그리고 내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터졌다 만약 그러면은 그 터진 사람만큼 내가 또 한 칸을 더 가요. 그래서 요게 트랙이 많이 갈수록 굉장히 좋은 보상이 있는데 이 테마에서 재밌는 게 돌팔이 약장수라는 그런 테마에 맞게 환자들이 등장해요. 이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재미나게 등장하는데 그 환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비대칭 능력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갖고 사용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올라가는 그 트랙에 맞게끔 내가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는 개념들이 생겼어요. 예전에 본판만 했을 때는 뭐랄까 똑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 연금술사 확장이 생긴 뒤로 좀 다른 테크 저 친구 사기네 저거 사기네 하는 얘기들이 정말 나오는 그런 확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홍성목이라는 새로운 이 재료가 또 추가가 되는데 요거는 그 뭐지? 허브 마녀 때도 있었던 재료긴 한데 요거가 있으면은 활용법이 바뀌어요. 활용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연금술사를 좀 더 활발하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라든지, 근데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밖에 못 가기 때문에 효율은 낮은데 기능이 조금 더 센 그런 약간 스페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게임의 리플레이성을 놀려주는 이제 점괘 카드. 왜냐면 돌팔이 약장수 할 때 라운드마다 점괘를 하나를 오픈을 해서 그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발동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카드들이 좀 더 추가돼서 다양한 리플레이성을 높여주는 요소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귀벌레, 뭐 당근구. 맞아요. 아, 좀 징그럽더라고요. 꿈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좀 이름만 보면 그렇긴 해요. 그림도 좀 되게 흉측하게 그리고 팔랑귀. 네, 흉측해요. 귀벌레가 너무 끔찍해요. 귀에서 벌레요. 그래서 환자는 이렇지만 이제 내가 실상 가져가는 카드는 또 이 그림이 없는 그냥 능력만 있는 카드라서 자세하게 설명된 카드들을 공용 공간에다 놓고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이제 뭐 나중에 후기도 하겠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주시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제 내가 터졌을 때 옛날에는 그냥 터지고 땡이었거든요. 맞아요. 잠시만. 아우 알러지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터졌네요. 네. 뭐 터졌을 때 뭐 사실 터지고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초반에는 터지더라도 좀 더 밀어서 돈을 많이 땡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옆 사람이 터지면 이제 한 칸 더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걸 주기 싫어서 약간 터지는 걸 좀 더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좀 장치를 뒀다는 게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비대칭이 맞죠.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신나죠. 나만의 능력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신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팔이 약장수의 이제 본판의 기본 철학이 그대로 잘 옮겨져 가서 또 새로운 요소로서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라마님 말한 터졌을 때 한 칸 가는 게 이게 말은 한 칸이지만 능력이 그 한 칸 차이로 굉장히 좀 좋아지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네,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게 나만 터지고 나만 손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면서 약간의 스노우볼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일단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몰라 못 먹어도 고지하고 막 가는 걸 좀 잡아준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해요. 옆에서 싱긋 웃고 있는 옆 사람을 보면은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나 왼쪽 오른쪽 사람들이 더 뽑으라고 성화를 가야지 맞아요. 막 이러면서, 옛날엔 솔직히 뭐 너 터져도 그냥 그거니까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냥 나 할 거 해야지 네. 막 고민했는데. 남의 걸 좀 더 보게 맞아요.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확실히 같이 하는 느낌을 확실히 잘 준 것 같아요. 돌팔이 학장수 좋아하셨다면 정말 연금술사 학장 괜찮을 것 같아요. 27,600원 40% 할인가로 나왔고요. 이참에 돌팔이 학장수를 안 해보신 분들이면은 이번에 지금 허브마녀가 품절된 뒤로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모든 풀셋을 구매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 즐겨보시고 조금 맞다 나한테 성향이 그러면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돌팔이 이학장수였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올 것이 와버렸네. 김현님 화이팅. 두둥 이 형이 왔어. 엘더 형. 엘더 스크롤 39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마 한 400만까지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게 지금 한국 돈으로 대충 40몇 억인 거예요? 400만이면은 우리가 1300 하면 50억 되는 거죠. 50억. 대단합니다. 게임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긴 해요. 요거는 이제 너무 방대한 느낌의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을 미리 찍었어요. 이거는 보충 수업도 아니고 예습이죠. 그걸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띄워주시나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건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간략하게 난 또 그거 안 보고 싶은데 싶은 분들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 엘더 스크롤 하면은 칩셔리 게임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투메니 본즈 그쪽 제작사에서 나온 게임이라서 손만 넘치는 칩과 네오프렌 매트, 카드가 PVC, 그러니까 종이가 아닌 뭔가 진짜 플라스틱 카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구성품으로 나온다. 그게 첫 번째 메리트고요. 네오프렌 매트다 보니까 듀얼 레이어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매트에다가 내가 딱딱 맞게 주사위를 꽂아가지고 발전시켜 내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느낌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그 성장의 재미 플러스 아예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재미까지 그냥 완전히 녹여낸 게임입니다. 엑기스로. 처음에 이제 내가 종족을 고르게 되는데, 종족은 이제 기본 스탯들이 있습니다. 종족마다. 요게 종족마다 좀 다르게 비대칭 요소로 들어있어서 10개의 종족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 내에서도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서, 요건 이제 엘더 스크롤 테마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몰입감 있게 접하실 수 있지만, 엘더 스크롤을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특성 자체에서 읽어보시면 이게 한글판으로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어떤 종족, 어떤 캐릭터가 매력이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종족을 정하고 나면은 이제 지역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속한 길드를 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길드는
내가 앞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부가적인 퀘스트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스토리 기반의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걸 한 번에 다 즐길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길드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적인 퀘스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좀 되게 리플레이성도 벌써 기대가 되는 게임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하게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스킬 라인하고 클래스를 정하게 되는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캐릭터의 육성 방법, 그러니까 내 캐릭터의 처음 초기 세팅을 잡는 굉장히 재미난 요소입니다. 10개의 스킬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투매니 본즈 때도 담당했던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킬을 하나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스킬 카드죠. 이걸 하나 가져오고 그 스킬 레벨에 맞게끔 주사위를 가져와서 내 게임판에다가 꽂아 놓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도 고를 수가 있는데 클래스 특징별로 패시브 능력이라든지 좀 더 강화된 효과들을 발동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변수들을 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진짜 가장 큰 메리트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캐릭터 매트에서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캐릭터가 골랐던 기본 특성들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꽂은 게 스킬 라인인 거죠. 그 스킬에 맞게끔 주사위를 가져오는데 이게 재미나게 왼쪽에 슬롯과 오른쪽에 슬롯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성, 어떤 스킬 라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육성하는 재미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왼쪽에다가 놓은 거는 오른쪽으로 성장하게 되고 오른쪽에다 놓은 거는 왼쪽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앙 지점에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는 지점을 5대5로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어떤 건 더 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5대5가 아니라 뭐 8대2, 7대3 혹은 9대1까지 막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엘더 스크롤의 그냥 기본 캐릭터를 키워서 재미다. 전투를 해서 뭐 캐릭터 체력을 뺀다든지 아이템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투매니 본즈 때와 비슷합니다. 투매니 본즈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쉽게 더 게임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체력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체력 칩이 높으면 그 아이는 쌩쌩한 거고 체력 칩이 없어서 낮은 애는 쟤는 좀 딸피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키가 작아지면 약해지는 그렇죠. 거죠.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확장까지 발레노드 확장까지 추가가 돼서 이 확장에서는 이제 2개의 이 스킬 라인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시큐리티랑 일루전이란 등 정말 재미난 스킬 라인인 것 같아요. 이 확장 이상으로 이제 스트레치 골이 열렸죠. 195달러고요. 풀 확장으로 사시면은 400달러입니다. 그래서 본판과 확장과 그리고 올인원 번들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구성품들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구매를 하셔도 스트레치 골들은 다 들어가고 심지어 요게 해외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무료 배송이 되고 10개월 무이자 심지어 이게 카드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크카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공지로도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만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골 한번 쭉 보면 와 아까 이 영상 준비하면서 2개였는데 하나 깨졌네요 벌써.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남았는데 몬스터 생기고 뭐 다양한 카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났고요. 그리고 구성품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길드라든지 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름 아이템과 이런 렐릭 팩들이 20개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후반에 보니까 아까 되게 나오기 힘든데 뉴 스킬 라인 새로운 스킬 라인이 하나가 또 추가됐어요. 라이트 아머라고. 요건 주사위까지 같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요거 뚫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20개 팩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빨리 편집해서 이제 이게 끝나기 전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하루 남은 엘더 스크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티도님이 지금 미친 듯이 달리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게 하루만 더 있었어도 우리는 이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거 안 해. 나만님도 방송했지. 그런데 아무래도 예습으로 다행히 찍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회차의 구매 가이드에 좀 굉장히 비중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소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일정을 또 부려봤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게 나중에 뭐 약간 뭐 게임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살 걸 약간 이런 거 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싫으시면 Fear of Missing가 FOMO 이런 거 싫으시면은 일단 지르고 보세요 저처럼. 그렇지. 그리고 이게 원래 이런 건 지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심지어 뭐 카드를 파괴하고 레거시 요소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레이성이 되게 좋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얘네 회사가. 게임은 여러 번 즐겨도 정말 새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더 스크롤 지금 여기 게임 파운드에서 펀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 밑에도 펀딩하는 방법 다이스 렐름 측에서 어떻게 펀딩을 해라 라는 식으로 절차를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영어라서 좀 어려운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링크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엘더 스크롤이었습니다. 와우. 자 이제 마지막 한 친구 남았는데 이 친구도 쉽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뭐가 남았었나요? 소소한 친구 하나 남았죠? 마을 친구 하나 남았네. 두둠. 원래 가격 순 아니었나요? 웨이트 순이요.
아 근데 이게 가격 순위 아니고 웨이트 순인데 엘더 스크롤이 여러분 생각보다 좀 쉬운 게임이에요. 웨이트가. 그렇다고 빌리지가 또 어렵냐? 또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양한 확장들이 추가된 정말 올인원 구성이다 보니까 웨이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게 되었네요. 자, 빌리지 고전 명작 게임이죠. 요게 빅박스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유 또 먼저 보게 있는데 또 먼저 보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 먼저 보기가 있는 만큼 가볍게 포인트만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러스트가 바뀌었어요. 일러스트가 바뀐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있는 부분도 이제 뭐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잖아요. 있는데 정말 제가 여러 판 즐긴 경험으로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9판에서 어색했어요. 이게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가 뭐 먼저 보기를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빌리지가 9판은 약간 사람이 죽는 약간 그런 황폐한 그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살아있는 일러스트고 요 빅박스의 테마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결혼이라는 확장도 그렇고 실은 마을에서 막 좀 복작복작되면서 막 축제 분위기의 테마 게임이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일러스트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구판 봤더니 왜 이렇게 이거 어두워 무거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선 되게 일꾼 놓기 전략 게임인데 일꾼을 놓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드래프팅 게임이에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서 이 지역마다 라운드마다 정해진 큐브를 배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액션에 지역의 큐브를 가져오면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재미난 거는 그냥 큐브만 가져오면 심심하겠죠? 그래서 큐브에 여러 가지 색상을 뒀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큐브들이 있는데 이 큐브의 색상은 나중에 특정 칸에 가서 액션을 수행할 때 재료가 되기도 하고 같은 큐브 3개를 내면은 조커로서 다른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의 액션을 하고 싶은데 왜 색깔이 이거냐 이런 고민거리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지역을 먼저 하고 싶어도 색상이 적은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도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핵심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보드게임에서 허용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재밌는 게 자원을 지불하면서 내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공짜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정말 맞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금을 쓸 건지 시간을 쓸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다가 이 시간이 이렇게 또르르 돌다가 한 바퀴를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마을 지역에 놨던 일꾼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물론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마을 연대기에 누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을 연대기에 내가 게임 끝났을 때 몇 개의 말이 누워있냐에 따라서 게임 끝나고 추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자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잘 보고 내가 저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에 놓지 못하면 이제 공동묘지라는 곳에 있어요. 보드에 이렇게 공동묘지에 누이게 되는데 이거는 죽었어도 아무런 점수가 없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직업을 갖고 돌아가시는 직업을 갖고 죽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 게임이 추가돼서 기존의 빌리지 게임을 좋아하셨는데 솔로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도 그 아쉬움을 좀 달래줬고요. 무엇보다 트레이가 너무 올인원 구성으로 담겨져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확장들 이 항구 확장, 여관 확장은 9판에도 나왔던 확장들인데 당연히 그것들을 포함 플러스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프로모와 이 빅박스 전용 추가 프로모 더불어 결혼이라는 확장이 추가됐어요. 항구는 이제 배를 가지고 멀리 항해를 떠나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확장이고요. 여관은 한 지역 여관이라는 지역이 생겨서 내가 맥주를 가지고 주민을 가져와서 나의 그 기능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끝났을 때 종료 점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약간 엔진 빌딩 느낌의 요소가 추가된 확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결혼은 이게 좀 재미난 확장이에요. 결혼에서는 서로 각 플레이어들끼리 누구와 누가 짝이 지어서 결혼이 맺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잘 성사되면은 그 사람들끼리 라운드 끝날 때 이제 우배형은 동물들이 새끼 낳듯이 이 빌리지에서는 결혼 확장에 결혼을 하면은 라운드 끝날 때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럼요. 아이를 낳아서 그게 이제 일꾼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빵이라는 것과 도구 타일이라는 되게 재미난 기능들의 타일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빌리지의 재미를 전략을 고민하는 맛이 확실히 살아난 확장이라서 항구와 여관이 정말 필구 빌리지에서는 필구 확장이라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것만큼이나 결혼도 재미난 추가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뭐 건물들 기능들 이런 다양한 액션들의 효과들은 아까 이제 저희 먼저 보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재미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또 12년 독일 올해의 게임 수상작이기 때문에 슈필데시엘 이 상을 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 12년 2010년대 초반 때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한 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상을 받았을 정도로 인정받은 게임이라서 정말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재미난 게임들이 많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곧 다가오는 콘 전에도 지금 신작들이 많이 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월 또 1차 구매 가이드도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진짜 게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점점 소개가 부담스러워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게임은 모든 게임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구매 가이드 들으시면서 아 요거 나 너무 땡겨 요거 끌려 이런 게임들 좀 더 위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티노님이 진짜 요즘 불철주야 일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같이 수고해준 라마님 라마나타 유튜브에서 라마님 언제나 네. 시크하게 또 저희 우주TV가 약간 뭔가 달콤하고 꿈과 희망 약간 재미난 것들 이렇게 했다면 라마님 가자. 라마님의 채널에 들어가시면 아니 아니. 이런 안 돼. 충격받을 돌아가.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자신이 맞는 취향과 밸런스 찾아가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뿅.